안녕하세요. 저는 34살에 공무원 시험 면접까지 최종 합격해서 반년 전부터 한 주민센터 배치받아 일하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우여곡절도 많았고, 저도 정말 많이 고생했어요. 낮에는 아이 보며 육아하랴 살림하고, 밤에는 새벽 2, 3시까지 두꺼운 책 보며 공부했어요. 한 2년 동안 하루 4시간도 못 잔 것 같네요. 그렇게 몸은 힘들었지만 사실 마음이 더 힘들었어요. 바로 저희 시어머니 때문이에요. 공부하면서 어머님 때문에 너무 많이 힘들었네요. 그때 있었던 썰들을 한번 풀어볼게요. 지금은 분가했지만 처음엔 합가하며 신혼을 시작했어요. 남편 직장이 시댁 근처로 발령받게 되어서 어쩌다 보니 사정상 들어가게 됐습니다. 저는 지방의 한 국립 4년제를 졸업해서 중소기업 다니고 있었고요. 월급은 많다고는 못하지만 주말에 알바도 근근히 하고 돈도 성실하게 모아서 결혼할 때 1억 5천 정도 들고 왔습니다. 남편은 반면 가진 돈이 없었고요. 남편은 연애 끝물에 공부 오래 하던 자격증 시험에 합격했고 거의 연봉 7천 정도 받으며 좋은 조건으로 일하게 됐어요. 남편 합격하자마자 결혼했고요. 연애할 때 남편 공부하는 거 뒷바라지 해줬고 남편도 그런 저에게 고마워하는 마음을 아낌없이 표현했습니다. 하던 공부가 잘 안 되어서 그냥 시험 포기하고 저랑 결혼하고 싶다며 일반 회사 들어간다고 했을 때도 제가 설득해서 더 공부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시험에 당당하게 합격할 수 있었고요. 남편은 제가 인생의 은인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표현해주는 남편에게 저도 고마웠고 저희 서로 정말 많이 아낍니다. 남편은 연애할 때도 정말 자상했고 저희 부모님한테도 잘했어요. 남편 부모님은 갖고 계신 집 말고는 이렇다 할 자산도 노후 대책도 없으셔서 합가했을 때는 저희가 다달이 150만 원 드렸습니다. 마트 장볼 때 카드도 저희 카드 쓰셨고요. 그래서 거의 350만 원 정도 저희가 내며 살았던 것 같네요. 아무튼 그렇게 남편과 결혼해서 바로 임신을 했고 저는 다니던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어요. 임신 초에 입덧이 너무 심해서 점심 식사 자체를 할 수가 없었고 남편이 저 걱정된다며 가끔 도시락도 직접 싸다 건네주곤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아무것도 못 먹겠더라고요. 그러다가 화장실에서 한번 쓰러진 적이 있어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남편은 강경하게 제가 퇴사하길 바랐고 저 역시 아이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는 담당 의사 말에 회사를 관두기로 결정했어요. 시어머니는 이런 저의 모습을 탐탁지 않아 하시더라고요. 아니요, 사실 원래부터 저를 별로 안 좋아하셨어요. 제가 남편 오래 공부할 때 데이트 비용 거의 부담하면서 남편 용돈도 줘가며 뒷바라지 했을 때는 저에게 호감을 보이시더니 남편이 시험 합격했을 때 저랑 헤어지라고 종용하셨대요. 이제 앞길 창창하고 더 나은 신부감이 줄을 설 텐데 뭐하러 중소기업 다니는 별 볼 일 없는 여자랑 결혼하려 하냐며 당장 끝내라고 하셨답니다. 남편은 몇 년을 뒷바라지한 저랑 절대 못 헤어진다고 했고 시어머님이 남편 뺨까지 때려가며 정신 차리라고 하셨답니다. 그렇게 반대하셨지만 결국 두 손 두 발 드셨고 어렵게 결혼까지 꼴이 나게 된 거였어요. 결혼식 사진 보면 시어머니 표정 말도 못합니다. 다들 환하게 웃으며 카메라 보고 있는데 시어머니만 혼자 입이 쭉 나오셔선 잔뜩 화가 난 표정으로 계셨죠. 살면서 남편이나 저나 많이 노력했는데 시어머니의 매몰찬 태도는 거의 그대로였어요. 그나마 시아버지가 저를 많이 좋아해 주셔서 그 덕분에 합가하며 버틸 수 있었던 것 같네요. 제가 결혼하자마자 임신하게 되었고 그래서 회사를 관두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집에 있으면서 제가 집안일을 도맡아 하게 되었어요. 처음엔 어머님께서 내 살림이라며 부엌에 얼씬도 하지 말라시더군요.
남이 내 그릇이며 양념 만지면 소름이 끼친다고 차갑게 말씀하셔서 너무 상처받았었습니다. 그렇다고 가만히 앉아만 있을 순 없었기에 청소기라도 돌릴라 치면 시끄럽다며 이따가 하라고 하시고, 눈치가 보여 집안 정리라도 할라 치면 어머님이 다 알아서 배치해 놓은 건데 왜 제가 위치를 바꿔놓느냐며 아무것도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참다 못해 그냥 방에 들어와 누워있으면 문 벌컥 열고 며느리가 왜 아무것도 안 하고 시어미 시켜먹냐며 눈을 흘기셨어요. 화장실 청소를 제가 한다고 하니 어머님이 하신다며 소를 확 뺏으시군 제가 임신해서 락스도 못 쓴다며 짜증을 막 내시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집안 남자들 다 나가 있고 단둘이 있을 때만 이런 표현 좀 그렇지만 진짜 악독한 시어머니처럼 행동하셨습니다. 너무 심했고 차라리 입덧하면서 회사 다니는 게 나을 정도로 집에서 어머님이랑 마주치는 게 싫었어요. 그게 신혼 초 때 일이었고 합가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저도 상황 파악이 잘 안 되더라고요. 남편한테 걱정 끼치기 싫어서 티 안 냈고 처음엔 그냥 참아야 하는 줄 알아서 어머님께 내내 거렸는데 어느 날 속옷에 살짝 피가 묻어나더라고요. 너무 놀라서 바로 택시 잡아 어머님이랑 병원에 갔습니다. 그때 의사 선생님이 절박 유사한 소견을 주셨고 몸에 무리가 가거나 스트레스 이렇게 계속 받으면 유산한다며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마침 성별 나올 주수가 되어서 뱃속의 아이 성별도 알게 되었어요. 아들이었죠. 어머님이 내심 아들 원하셨거든요. 그때부터 상황이 조금 나아졌습니다. 어머님의 예민한 독설과 행동이 조금 누그러졌거든요. 제가 유산이라도 할까봐 노심초사하는 모습이셨고 그렇게 되면 모든 화살이 어머님께 돌려질 수도 있다는 걸 아시는지 그 이후부터는 저를 힘들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시집살이 시계가 잠시 멈춰졌던 거죠. 그렇게 저도 나름 마음 편하게 임신 기간 보내게 되었고 건강하게 아들 낳게 되었어요. 아들 낳자마자 집 분위기는 너무나도 좋아졌습니다. 시부모님은 정말 뛸 듯이 기뻐하셨고 어머님이 자처해서 산후조리며 아이 케어까지 다 맡아 하시겠다며 너무 좋아하시더군요. 아이 낳고 얼마간은 어머님이 매일매일 방실방실 웃으시며 행복해 하셨어요. 그러다가 저는 어느새 어머님께 아예 보이지도 않는 투명 인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낳은 아들이 어머님 아들인 양 모든 육아를 전담하려 하셨고 제가 조금이라도 의견을 제시하거나 제 뜻대로 하려 하면 노발대발 하시며 간섭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아이 낳기 전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집안 분위기 생각해서 저도 참았는데 아이 낳고 나니 저도 호르몬 때문인지 참지 못하겠더라고요. 우리 아이 사랑해 주시는 건 너무 감사하지만 엄마인 제가 아이를 안지도 못하게 하고 사이를 갈라 놓으려 하시는 게 느껴져서 본능적으로 위기의식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으로 시어머니께 대들었습니다. 합가하고 1년 좀 지나서였던 것 같네요. 어머님, 해도 너무 하시네요. 저는 유준이 엄마 아닌가요? 엄마인 제가 안고 재운다는데 왜 못하게 하세요? 네가 뭘 할 줄 안다고 그래? 애들 키워본 내가 더 잘 알지. 유준이가 네 품에만 가면 울잖아. 어머님이 계속 유준이 안고 계시니까 아이가 제 품을 낯설어 하잖아요. 무식한 게 싹퉁머리 하고는 하시며 아들 데리고 안방으로 쾅 들어가셔서 문을 잠궈버리시더라고요. 남편에게 전화 걸어 어머님이 아이 안 주신다고 펑펑 울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모든 전말을 알게 되었고 한 일주일 정도 집안 분위기가 많이 안 좋았어요. 남편이 안 그래도 제가 많이 힘들어하는 거 느꼈다면서 분가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다신 안 그러겠다고 며느리 무시 안 한다면서 분가만은 하지 말아달라고 우셨어요. 손자랑 떨어져 산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떨어져 나갈 것 같다며 엄청 우셨고 저도 마음이 약해져 남편에게 그냥 분가하지 말고 더 살자고 했죠. 남편도 제 편이긴 하지만 솔직히 본인 어머니가 그렇게 우시니 마음이 안 좋은가 보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좀 평화로워졌어요. 어머님도 최대한 제 의견 존중해 주셨고, 저 역시 상황이 달라졌다고 어머님한테 유세 떨거나 하지 않았거든요. 혹시 오해하실까봐 얘기하는데, 저 집에서 집안일 많이 했고, 절대 몸 편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어머님도 이것저것 잔심부름 많이 시키시는 편이었고요. 아무튼 그런 상황이었는데,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홍콩에 발령이 났어요. 2년 정도 있다 온다더군요. 아이도 어리고 남편도 어떻게든 안 가보려고 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일단 급하게 출국부터 했어요. 그렇게 시댁에 저와 아이만 남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님은 남편 출국하면서부터 태도가 확 바뀌시더군요. 전처럼 저를 무시하시고 구박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아이 옷을 입히고 있으면 옆에서 유심히 보시며 꼬투리를 잡으시군. 제가 친엄마 손길이 아니다. 옷은 왜 이런 걸 입히냐? 너는 아는 게 하나도 없냐? 쓸데없는 짓 좀 하지 마라. 등등. 나름 잘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저를 무시하시며 독설을 퍼부으셨어요. 남편은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본사 나가서 일하느라 살도 빠지고 저랑 연락도 잘 안 되는 마당에 걱정하기 싫어서 그냥 잘 지낸다고 둘러댈 수밖에 없었어요. 어머님은 조용하시다가도 한 번씩 저를 구박하곤 하셨어요. 돈 벌 생각은 없냐 이제? 아이가 너무 어려서요. 좀 크면 어린이집 보내고 저도 취직하려고 해요. 뭔 어린이집이야. 우리 유준이는 내가 5살 때까지 키울 거야. 일하려면 애 핑계 대지 말고 당장 나가라. 어머님, 저도 일하긴 할 건데요. 8개월 된 애 두고 당장 나가기는 싫어요. 우리 아들 해외 나가서 피골이 상접하게 일하는 거 안 보여? 이런 식으로 매일 저한테 계속 일하라고 하셨고 너무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사실 저는 회사 다닐 때부터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다니는 회사가 정년도 짧고 여자가 아이 키우며 다니기에 너무 불리한 조건들이 많아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도 전업보다는 워킹맘을 선호했기에 진중하게 생각하다가 공무원을 해보자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건 남편도 알고 있었고요. 회사 다니며 틈틈이 공부했었고 모의 시험 보면 점수도 꽤 잘 나와서 가능성이 없진 않았거든요. 자격증도 많이 따서 가산점 높이려고 노력도 했어요. 남편도 본인 시험 붙고 나서는 저를 푸시해 줬었고요. 그래서 이도저도 아닌 회사 또 다니다가 관둘 바에는 조금 더 시간을 투자해서 공무원 시험에 도전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시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공무원 시험 준비하겠다고. 너무 얼토당토 오랜 시간을 쏟진 않을 거고 딱 2, 3년만 해보고 안 되면 일반 회사 들어가서 일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아버지는 남편이 돈도 잘 버는데 뭐하러 저까지 일하려 하냐며 그냥 쉬라고 하셨고 일하고 싶다면 만류는 하지 않겠지만 그냥 편한 데 다녔으면 좋겠다고 진심으로 저를 위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반면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선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눈만 흘기시더니 아버님 나가시고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이러시더군요. 네가 공무원 시험? 지나가는 개가 웃겠다. 공무원 될 거면 진작 붙었어야지. 30 넘어서 뭘 하겠다는 거냐? 요즘 공무원 30 중반도 많이 붙어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 안 하시기로 했잖아요, 어머님.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리자 시어머님이 피식 비웃으시며 이러시더군요. 네 주제에 잘도 붙겠다. 집 앞에 마트 생기는데 거기 캐셔라도 알아봐 주리? 어머님, 공부하면서 저도 집안일이며 육아 소홀하지 않게 할 거예요. 남편도 동의했으니 준비할게요. 됐다. 뭔 공부야? 우리 아들 같은 남편 만나서 아주 팔자 좋다. 그러지 말고 내 아는 언니가 하는 정육식당 가라. 네? 거기서 설거지랑 서빙 구한다던데 시간대 맞춰서 다녀. 내일부터. 어머님, 대체 저한테 왜 이러세요? 너야말로 왜 이러냐? 네 머리에 무슨 공무원 시험이 붙는다고? 하시며
스마트폰 드셔서 그 식당에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내일부터 우리 며느리 거기 설거지하러 보내겠다고 하시더군요. 어머님, 그만 좀 하세요. 이젠 진짜 못 참겠네요. 제가 아직도 그렇게 마음에 안 드세요? 이혼했으면 좋으시겠어요? 하니까 어머님이 통화를 멈추고 안경 너머 저를 지그시 보시더군요. 제가 그렇게 세게 나온 적은 없거든요. 저도 정말 힘들어서 어머님이랑 못 살겠어요. 분가 말고 이혼하고 싶어요. 이혼 사유는 말 안 해도 아시죠? 어머님 시집살이 때문에 정신적 고통이 너무 심합니다. 아이 데리고 그냥 제가 나갈게요. 아셨어요? 했더니 무슨 이혼이냐며 그냥 농담한 건데 저더러 너무 무섭다고 호들갑 떠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어라 구시렁구시렁 대시군 더 이상 언성을 높이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부터 가열차게 공부했고요. 공부해서 어떻게든 당당하게 합격하고 분가할 생각이었습니다. 꼬투리 잡히기 싫어서 낮에는 아이 허투루 보지 않고 육아 열심히 했고 아이 문화센터며 이곳저곳 체험도 많이 다녔습니다. 당신께서 데리고 다니시겠다는 거 제가 강경하게 나가서 이제 저한테서 아이 뺏으려 하지 못하셨고요. 어머님 손 벌리기 싫어서 아이 밥이며 재우는 것 등 힘든 일은 제가 다 하려고 했어요. 집안일도 열심히 했죠. 아이와 재빨래는 제가 책임지고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낮에는 열심히 가사와 육아했고 밤에 5-6시간씩 집중하며 공부했어요. 어머님이 그런 저를 비웃으시며 지금이라도 안 늦었으니 식당 가보라고 놀리듯 무시하셨지만 저 역시 어머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그렇게 계절이 하나 둘씩 지나고 첫 시험을 치렀는데 정말 아깝게 떨어졌어요. 그래도 점수가 워낙 높았기에 포기할 순 없겠더라고요. 어머님이 더 비웃으시니 도끼가 오르더군요. 코피 터지게 공부했고 몸에 무리가 가서 손에 한포진이 생기고 간 수치도 좀 올라갈 정도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다음 시험인 일반 행정직에서 저는 당당히 합격했어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이는 어느새 3살이 되었고요. 시아버지가 뛸 듯이 기뻐해 주셨고 친정에서도 제가 대단하다며 현수막이라도 걸고 싶을 정도라고 하셨어요. 저희 친정은 아버지 어머니 둘 다 공무원 출신이셨기에 더 감격스러우셨던 것 같아요. 게다가 제가 다 티는 안 냈지만 은근히 시집살이 당한다는 걸 알고 계셨기에 이 기회로 당당하게 분가할 수 있겠다 하시며 좋아하셨죠. 마침 남편도 출장 일정이 마무리되어 귀국하게 되었고 저희는 그렇게 경사스러운 날들을 보냈습니다. 딱 1명, 시어머니만 똥 씹은 표정으로 저에게 끝내 축하의 말을 하지 않으시더군요. 남편 도움받아 면접까지 준비했고 면접도 모두 패스했어요. 그렇게 저는 당당하게 공무원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집에 오게 되어 연수도 맘 놓고 가게 됐고 모 도시 주민센터에 배치되었습니다. 남편은 오랜 해외 출장에 간 대가로 원하는 지점에 지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되어서 제 일터 근처로 지원했어요. 그렇게 저희는 분가하며 새 출발하게 되었죠. 시어머니는 끝끝내 저만 혼자 일하러 가면 안 되겠냐면서 남편과 아이를 잡으려고 애쓰셨지만 남편이 강경하게 절대 떨어져 살지 않겠다고 분가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표현했기에 결국 포기하셨습니다. 어느 날 어머님이 전화통화 하시는 게 들리더군요. 우리 며느리가 공무원 시험 합격했잖아. 애가 얼마나 똑똑한지 애 보면서 공부도 그렇게 잘해. 하시는데 저는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죠. 저한테는 그렇게 무식하다, 식당이나 가라 무시하셨으면서 밖에서는 제 자랑을 하고 다니셨던 겁니다. 그러더니 나갈 채비를 하시며 저더러 아이는 시아버지께 맡기고 식사하러 나갈 외출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어디 가시냐고 하니 잔말 말고 따라오라고 하시더군요. 갔더니 정육 식당이었습니다. 응, 언니, 우리 며느리야. 이번에 공무원 시험 붙은. 어머나, 그때 우리 집 와서 설거지 한다고 했던.
그건 그냥 며느리가 나한테 용돈이라도 준다면서. 됐다고 했는데도 어찌나 알바라도 좀 하겠다고 하던지. 그래? 나는 뭐 일자리가 없어서 식당이라도 나오는 줄 알았네. 무슨 소리야?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똑똑하고 제압가림 잘하는데 공무원 시험도 떡하니 붙고 하시며 제 팔짱을 딱 끼시는 거죠. 너무 황당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식당으로 어머님 친구분들이 들어오셨습니다. 알고 보니 어머님이 며느리 공무원 시험 합격 턱을 내는 자리였더라고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자리에 앉게 되었고 어머님은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제 칭찬을 하시며 제가 얼마나 똑똑한지 그리고 집에서 얼마나 착한 며느리인지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친구분들도 고개를 끄덕이면서 며느리 너무 잘 봤다고 그리고 그 공부하게 밀어준 어머님도 대단하시다시며 칭찬 일색이셨죠. 이 나이에 며느리 공부 뒷바라지 해주는 시어미가 없긴 하지 하시는데 저도 모르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식당이나 다니라고 여기 소개시켜 주셨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야? 당황하시는 시어머니와 친구분들. 저보고 무식해서 시험 대번 떨어진다면서 마트나 식당이나 가라고 얼마나 구박하셨는데요. 제가 죄송해서 낮에 책 한 권 안 보고 육아하랴 집안일 하랴 코피 터지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아니 뒷바라지는 제가 유준이 아빠한테 해준 거죠. 회계사 시험 포기하려던 거 저 때문에 계속해서 붙은 거잖아요. 에? 이봐 무슨 소리야? 유준애미야 여기 고기 익었다 좀 먹거라 하시며 제 입에 고기를 밀어 넣으려 하시길래 제가 고개 젓고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님 친구분들 앞에서 저 칭찬해 주시는 그 반의 반만큼이라도 저한테 따뜻하게 말해 주시지 그러셨어요. 저 너무 서러워서 많이 울었는데 하며 제가 어머님한테 당했던 시집살이 제 아이임에도 안지 못했던 날들을 어머님 친구분들한테 농담하듯이 다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님은 어느새 안색이 파리해지셨어요. 어머님 친구분들이 처음에는 당황해 하시더니 이내 흥미롭게 보시며 그럼 그렇지 저희 시어머니 성격에 며느리 뒷바라지 해준 게 말이 안 된다며 그리고 어떻게 요즘 같은 시대에 시집살이를 시키냐고 시어머니를 타박하시더군요. 어머님은 창피하신지 그냥 웃으면서 화제를 돌리려고 했지만 어머님 친구분들이 계속 뭐라고 하시더군요. 정신 차리라고. 복덩이가 집에 들어왔는데 왜 못 알아보고 구박을 하고 있었냐면서 무식한 게 달리 있는 게 아니라고. 시어머님이 하시는 행동이 무식한 거라면서 조금 심하게도 말을 하시더군요. 그렇게 웃지 못할 제 공무원 합격턱이 끝났고 어머님은 망신은 망신대로 당하면서 고깃값으로 70만 원을 내셨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내내 아무 말도 안 하시더군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저한테도 그전처럼 구박하거나 무시하는 말씀 안 하셨어요. 조금씩 저를 배려해 주시려고 노력하시더군요. 저는 분가 준비며 새 직장 다닐 준비하느라 바빠서 정신이 없었고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새 보금자리에서 새 출발을 하게 되었어요. 발령받은 곳은 제 친정이랑 가까워서 일주일에 2번 친정엄마 도움받으며 잘 살고 있고 시어머니는 제 전화를 거의 피하셔서 남편이 전담해서 시댁에 전화드리네요. 남편도 그냥 본인이 알아서 하겠다며 신경 쓰지 말라네요. 사실 더 많은 사연이 있는데 줄여 쓰다 보니 생략된 일들이 많네요. 아무튼 전 지금은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으며 아들, 남편과 잘 살고 있고요. 저도 직장 다니며 긴 출퇴근 시간 때문에 조금 힘들지만 멋진 워킹맘 하고 있습니다. 시댁에 드리던 용돈도 이제 당당히 제 이름으로 넣어드리네요. 얼마 전엔 처음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하시더군요. 시어머님께서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